요 전기차는 혁신적인 거리를 갈 수 있다.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어쨌든 올리는 게 뭐냐? 크게 났더라고요, 이슈가. 네, 몇백억입니까 이게 도대체? 돼지. 네, 돼지 분양 사기? 이게 뭡니까? 제가 진행한 돼지 분양 사기 건이 2건이 있는데요. 2건. 네. 다른 건이죠. 다른 건 2건인데 한 건은 조금 언론을 많이 탄 사건이고요. 한 건은 그보다 조금 조용하고 금액도 좀 작은 사건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돼지가 일반적인 이러한 포유류 동물 중에서도 번식력이 좀 센 편에 속하고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새끼가 많이 나오는 맞죠. 그렇죠. 수요도 우리나라가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후랭님도 네.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네. 회식하면 뭐 삼겹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뭐 줄어들 리는 없으니까 뭐 불황기는 불황기대로 또 돼지고기 수요가 몰리고 뭐 잘 되면 잘 될 때도 몰리고 항상 돼지고기는 회식하면 대명사 하듯이 수요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하니까 그거 양쪽을 노려서 진행을 한 거죠. 요 사안은 이제 제가 물론 범죄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범죄자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2건 모두 다 사협 아이템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진정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물론 이 인정이 될 거는 피해자들이 계시고 피해 변제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안타까운 점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이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돼지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죠. 돼지가 1년에 새끼를 몇 마리를 낳는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뭐 우리나라, 유럽 또는 미국 이런 각 나라별로 조금씩 그 두수가 달라지는데요. 환경이 또 좌우를 하더라고요. 작은 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곳, 또 큰 규모로 키우는 곳, 또 농장을 돼지 농장 여러 군데를 하는 곳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또 이 로스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대규모로 과학적으로 체계적 이르면은 이러한 처음에 돼지를 어느 정도를 낳아서 어느 정도 뭐 몇 마리를 낳아서 그 몇 마리를 분양을 나중에 또 하고 돌린다. 이 돼지를 또 그 새끼를 치고 하는 그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님이나 재판부에서는 과하다. 좀 과하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고 그 돼지를 그럼 대신 길러주는 겁니까? 구조가? 예, 그렇죠. 돼지 길러주고 농장에서 길러줘서 그걸로 투자금으로 돼지 농장을 사서 돼지를 길러주고 또 투자금으로 또 다른 농장을 사서 계속 규모를 확보해야지 이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서 꼬꾸라진 거죠 사업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자금이 이제 사업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같은 그러면 답이 없죠, 진짜.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사람만 이런 건 아니고 이 당신은 뭐 돼지 다 너무나 어렵고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라 생각하거든요. 공급 많으면 당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후랭이님도 방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자가 옥골이었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구제역으로 돼지를 막 살처분을 엄청 했거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다들 돼지 구제역 하면 그때 큰 게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찌 됐냐면은 돼지 사육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또는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확 늘린 거죠. 그때 또 그 다음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넘어진 거죠. 그 가격이 방어가 안 되니까 돼지가 살처분을 했을 때 이제 구제에 걸려서 건강과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그 가축들에 대한 것 때문에 살처분하는 거는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 가격이 폭락했다고 돼지를 살처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건 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방어가 안 됐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그때가 타격이 컸죠. 그럼 타격이 그 사건은 의도를 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저희는 주장했고 근데 재판부에서 인정하기로는 처음에 제시한 그 사육했을 때 나오는 그 생산 두수 새끼를 치가지는 그 숫자 자체가 과다하다 한 거고 저희 주장은 우리나라 일반 농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수준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들도 현실적으로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농장을 비교하면 또 그게 과다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약간 비슷하네요 보니까. 아이템들만 바뀌고 그 해결하는 방법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사기 아이템에 따라서 바뀔 뿐이지 그러한 아이템과 결합되는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는 어떤 사건이든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코인. 코인. 네, 재작년부터 막 코인 열풍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채굴기나 뭐 유사수신, 네. 코인과 관련된 유사수신. 네. 이건 저는 복잡해서 알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강남 같은데 역삼동 이런 데 네. 가면 그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막 그 코인 뭘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 그래요? 설명처럼 막 곳곳에서 이렇게 약간 점조직처럼 카페에서 이걸 뭐 얼마를 넣으면 수익금의 30%를 뭐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즘 또 핫한 코인은 또 좀 어떻습니까? 물론 핫하죠. 핫한데 살짝 그게 또 요새는 또 트렌드가 지났어요. 이게 잘 바뀌어가지고 이제 코인의 이제 그 같은 유형인데요. 코인의 원래 유형이란 구조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상품권을 이용한 거죠. 원래는 상품권이었다가 이제 상품권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또 아이템이 등장한 거죠. 코인이 핫하니까요. 그래서 코인으로 비트코인 열풍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데 보니까 근래 10년인가? 15년인가요? 가장 똑같은 돈
돈을 넣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어쨌든 올리는 게 뭐냐 했을 때는 단연코 비트코인이더라고요. 물론 등락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은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쉽게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코인을 언론을 통해서 코인 하는데 내가 저걸 직접 투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코인에 투자하자 그러면 조금 솔깃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카페에서도 젊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이가 한 40대, 50대, 60대 네. 분들한테 그런 뭐 동년배끼리 그런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여기에 투자해라 이제 이거죠. 네. 이렇게 귀로만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나요? 코인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어떤 코인을 내가 이 코인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특별하다. 항상 그 코인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 이 코인은 뭔가가 있다. 항상 뭘 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걸 끼고 나중에 상장할 테니 여기 투자를 해라. 상장. 예. 그래서 그 투자 받고 이런 거를 뭐 ICO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까지 실제로 이르기도 합니다. 예, 상장이 이르기도 하고 제가 진행한 것들 중에서는 실제로 상장이 되어 거래도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코인 자체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장하고 이런 거가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아주 그 중에서 비트코인 버금가는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자기네들 자체 코인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소문을 나서 그런지 다양한 기업 웬만한 대기업에서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 이제 시중에 있거든요. 뭐 이거는 회사에서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실제로 뒤에는 무슨 모모 대기업이 있다 이런 코인이 웬만한 대기업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조심을 하셔야죠.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 기조는 코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상당히 단호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죠.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면은 알겠지만 코인 자체를 개발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거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고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어요. 그래서 원하는 코인을 도급이라 해야 되나요? 돈 받고 개발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는 분도 한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돈 받고 만들어서 자기가 코인을 하는 거는 거듭 말씀드린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코인을 그냥 해서 투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 코인에 거짓말을 조금 뭐 한 번 과장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코인을 투자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사기가 되는 것이고 코인 투자금을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2인 이상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왜냐면 뭐 또 손해 난다고 하면 투자 잘 안 하니까 네. 수익금을 보장하고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 이제 그게 유사수신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를 지어가지고 코인을 실제로 개발도 안 하면서 상위 단계 무슨 뭐 다이아몬드 무슨 하듯이 무슨 TM이라든지 뭐 FM이라든지 뭐 CM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지어서 뭐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매니저든 뭐 어쨌든 그냥 단계를 지어서 그 단계별로 수익금을 받고 그 수당을 내려주는 경우에는 방판법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주식으로 조금 이제 장난을 치고 뭐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이런 부분에 걸리는 게 되는 것이죠. 가짜로 이렇게 차트를 모양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 조작하기도 그래서 하죠. 이렇게 지금 시세가 올라가 있다. 좀 더 사라. 더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죠. 코인 만들어서 투자금 받는 게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인 투자 회사 대표이사분을 연호를 해가지고요. 금액은 한 200억이 넘는 면에서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무죄를 받았거든요. 또 자랑인가요? 이것도 좋아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이제 코인 대표를 하시면서 아주 준법을 강조하시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체계를 갖추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준법만 갖추고 틀 안에서 한다면 절대 범죄는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것도 하나의 새로운 혁신으로 블록체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 뭐 대학원에서도 강의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이러한 체계, 이 혁신적인 체계죠. 기존에는 항상 제3자를 끼고 해야 되고 뭔가 은행이든 어쨌든 공공기관 이러한 둘 사이의 신용을 담보해주고 안보 체계를 해주고 보안 체계를 갖추어주고 신용을 담보해주고 이러한 중간에 권위 있는 기관 항상 끼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을 한 번에 혁신적으로 깨는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악용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피해 금액 20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피해 변제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나서가지고요. 그분은 진짜 제대로 일을 했다니. 그래서 만약에 돈을 200억을 만약에 받아서 나쁜 일을 했으면 다 써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은행에 키핑해 놓고 있어가지고요. 피해자분들한테 70% 이상의 돈을 상당히 많이 돌려드렸습니다. 그것도 재판부에서 좋게 봐주신 점이죠. 그 재판에서요. 저희 사무실 보면 이만큼 박스에 합의서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그런 귀찮아서나 아니면 몰라서 또는 뭐 안 해봐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합의를 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피해자분들 전화도 많이 오시고 잘 설명해드려가지고 피해금도 돌려도 많이 받으시고 그분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요새 제일 핫한 트렌드는 뭡니까?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요새는 다시 또 태양광 쪽이
아 진짜요? 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은 또 예전 이러한 사기의 유명한 아이템이었는데요. 한번 붐이 불었었죠. 붐이 불었었는데 약간 클래식적인 이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나요? 태양광과 무동력 무한 발전이라 해야 되나? 무한 동력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사기 아이템으로 가장 고전적인 부분인데요. 무한 동력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에너지를 주면은 계속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발전기 이런 게 있다 이런 건데 여기 약간 진화된 게 태양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했는데 이건 정부 탓은 절대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체 에너지 붐을 좀 일으키면서 그걸 또 편승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좀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으로는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태양광 발전기라든지 태양광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그 기계를 사라, 뭐 장비나 땅이나. 보통 기계를 개인에 사기는 조금 쉽지 않으니까 태양광 발전 회사의 주식을 사라. 지분을 사라.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나눠줍니까? 그러려면 일단 태양광 발전기가 목표한 것처럼 잘 돼야 되겠죠. 네. 문제가 잘 돌아가면은 이제 이런 사기나 이런 범죄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돈만 잘 나오면 뭐 문제를 거의 잘 안 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저간에는 이제 그런 아이템 자체가 좀 기대에 맞는 성능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피해자들이 예, 삼나서 이제 그렇게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 약속된 수익률을 주지 않아서. 예, 근데 그 저간에는 그러한 애당초 기술 자체가 그렇게 못 미달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최신 기술이나 아주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거 기준은 처음 문제된 거니까 한 2년, 3년 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요즘에 혹시 투자하시거나 어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니까 행여나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태양광으로 엄청난 효율적으로 막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후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조금 뭐 공부를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술도 아직 고가에서 조금 못 미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으로 완전히 뭐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수준까지는 조금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공도 법학이니까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뭐 공학적인 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 자리는 제가 공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제 변호사 하면서 느낀 거를 편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뭐 산이 많은 거나 국토의 면적을 봤을 때는 아직은 태양광이 원자력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는 게 그냥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면 화석 발전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그런 게 조금 하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이 차차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기차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친구하고 전기차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주유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충전소라고 하죠. 전기 충전소가. 네. 그 대형 마트나 네. 뭐 고급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장거리를 가다가 뭐 찾아야 돼요. 미리. 충전할 때를. 네. 또 주행거리도 한 번 충전할 때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고민되겠죠. 충전해도 한 250km? 뭐 이 정도밖에 경차였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좀 그런 기술적인 거는 좀 많이 발전이 태양광도 그렇고 조금 더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전기차도 말 나온 김에 그럼 그것도 또 아이템이잖아요. 그것도 아이템이고 전기차도. 그것도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차인데 이제 그것도 무한동력 발전에서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된 형식으로 요 전기차는 혁신적인 거리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전기 충전을 조금만 해도 무한정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테슬라보다 좋다? 그 사안을 할 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완전 그런 거죠. 초창기. 네,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테슬라가 비교 대상이네요. 테슬라보다 좋다고 말한 것 같네요. 테슬라나 뭐 전기차의 근본적으로는 이제 충전, 이게 뭐 마트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후레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이런 데나 있고 또 막상 가보면은 그냥 디젤차나 가솔린 차들이 또 거기 자리를 주차해놓고 해서 맞습니다. 또 그때 스트레스 받고 뭐 앞으로 갈 날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연간 운행 거리가 제가 뭐 1년에 한 5만 킬로를 사거든요. 5만 킬로 정도 다닙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구치소 적게 다니는 5만 킬로 정도로 다니는데 이런 아직 저 같은 이런 실제 운행 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전기차는 조금 이르죠.